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항공사 일부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었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리조트 기업인 대명 손우그룹이 결국 TA항공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수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대명 손우그룹은 TA항공의 2대 주주였습니다. TA항공의 지분 26.77%를 보유를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최대 주주는 원래 티웨이 홀딩스였습니다. TA항공의 지분 28.02%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명 손우그룹이 최대 주주였던 티웨이 홀딩스의 지분 46.26%를 인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2,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명 손우그룹은 26.77%와 28.02%를 더한 총 54.79%의 TA항공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로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항공업에 진출을 하는지 이유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손우그룹은 그동안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A항공을 인수함으로써 그동안 집중을 하고 있었던 관광과 그리고 앞으로 집중할 이 항공을 연계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연계될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손우그룹이 운영을 하고 있는 리조트와 TA항공의 노선을 연결하는 여행 상품이 개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TA항공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리조트 숙박 할인 혜택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과 숙박을 패키지로 잘 묶어서 고객들한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겠다. 이것이 주 골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TA항공과 또 다른 항공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에어프레미아 역시도 둘이 합병할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명 손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TA항공뿐만이 아니라 에어프레미아의 지분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는 6월 이후부터 에어프레미아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추가로 지분을 인수할 것이고 대명 손우그룹이 결국에는 에어프레미아의 최대 주주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명 손우그룹은 TA항공 플러스 알파로 에어프레미아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될 것이며 이 둘을 합병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럽 노선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요.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미주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합쳐진다라는 것은 시너지가 터질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경쟁력 있는 항공사 탄생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이런 대형 항공사, 버금가는 새로운 항공사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 그러니까 REC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REC 제도가 뭔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REC 제도라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대형 발전사들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 외부에서 REC를 구매를 해서 이걸 통해서 의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REC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죠. 자, 문제점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요, 재생에너지 보급량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태양광에 집중됐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표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듯이 2017년의 태양광 비중은 81%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태양광 비중이 10%나 더 늘어나서 91% 넘어서게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자면 풍력, 이 수력과 같은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들은 활성화되지 못했음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러면 REC 제도로 인해서 왜 태양광 비중이 늘어나게 됐는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C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규모 투자 유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풍력과 수력 활성화되지 못한다라고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소규모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은 자본으로 쉽게
쉽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됐고, 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체 태양광 비중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너무나도 집중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요, 늘어나는 한전의 부담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발전 공기업들의 REC 구매 비용을 전액 보전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전의 부담 상당히 많아지겠죠. 숫자로 살펴봤더니 2024년 기준으로 연간 3조 원에서 4조 원을 REC 구매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의 부담은 즉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가 되겠죠. 결국 국민의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REC 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폐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 통과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REC 제도 폐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이익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폐지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좀 집중됐었던 신재생 에너지원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태양광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풍력과 수력 등 다변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발전사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설비 투자로 이어지게끔 유도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국내 테마 탑3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쪽은 미용기기입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업황 성장 추세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더니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으로 빠르게 침투하며 나아가서는 수출 성장된다 이런 흐름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계속해서 커졌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미용기기 내에서는 레이저 옵텍이 27%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고요. APR 역시도 15% 큰 폭으로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한알령 해제 수혜 기대감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펙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한 대표단들에게 우리 K뷰티가 더 주목받았다라는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행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은행 배당락 기준일은 28일입니다. 이것을 앞두고 배당락 효과가 발생해서 좀 주가가 오늘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금리 인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하기 속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역시도 은행주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5%대 내림세를 걷기도 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